네,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니까요. 대형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10시에 시황해설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요. 예, 돌아온 반도체의 시간, 그리고 또 6월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시황 얘기부터 여쭤보고 그리고 또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게요. 5월은 걱정을 엄청 했는데 예, 거의 종지부에 왔지만 큰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6월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합니다. 올 들어 12조 원 넘게 코스피에서 순매수.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이 더 사주면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여전히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그 반도체를 주로 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섹터도 조금 일부 샀죠.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빠질 구석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러다가 3,000포인트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시장은 물론 제가 30포인트 간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겠지만, 조정이 그렇게 깊게 나올 만한 이슈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한 고비는 넘겼는데 상온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긴 하고요. 또 일부 이제 약간 노이즈가 6월 달에 금리 인상 여부가 확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좀 경계 요인이 합니다. PCE 물가 요인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어떤 방향성을 흐트릴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닌 것 같고. 네, 부채 한도는 하원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원이 이제 공화당이 그래서 그런 건데 상원이야 민주당이 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약간의 그 노이즈는 아직은 좀 남아있다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경미한 노이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6월 달에 금리 경로인데 물론 이제 한 번 정도 0.25%포인트 더 올린다고 해서 지금 금리 수준에서 그렇게 시장에 대한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 경로를 중단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저는 악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관련 쪽이 또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지금 반도체 섹터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쪽이 굉장히 강하죠. LG전자가 벌써 8%까지 올라옵니다. LG이노텍 4%, LG 디스플레이 3.5%. 그러니까 대부분 반도체를 포함한 IT 섹터에서 영역에서 가고 있고, 기존에 올라갔던 2차 전지, 그 다음에 지금 엔터 미디어라든지 그다음에 일정 부분 자동차 이쪽이 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쉬어가는 부분들이 일부 선행됐던 섹터들이 좀 쉴 수는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IT 전반적으로도 다시 올라간다는 점은 시장의 하방이 굉장히 견고하고 한 단계 레벨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가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상장사들의 EPS가 굉장히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멀티플을 똑같이 주더라도 어떤 상단,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코스피 상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먼저 가고, 과거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산 다음에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다른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집중적인 삼성전자 매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는 결국은 수급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시장이었던 온기를 넣어줄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오늘 밀리지 않아요. 강한 편이고요. 반도체는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시장의 주도주가 돼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자, 이런 섹터들은 시장의 중심이라지만 또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고요. 오늘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살펴볼 핫섹터입니다. 핫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역시 IT 쪽인데, 폴더블이 역시 시간이 다가옵니다. 6월, 7월 정도 되면은 폴더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결국 이제 시장에서 좀 일치맞게 해서 IT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폴더블 관련주 주가가 최근에 6개월 동안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는 70% 이상 올라온 종목도 좀 있고요. 적게는 저점 대비해서는 60% 정도 올라온 종목도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부품의 평균 판매 단가가 이제 나오면서 또 한 번 상승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KH바텍이 특히나 더 그렇죠. 힌지 부분인데요. 과거에 어떤 힌지보다는 이제 물방울 힌지가 들어오는데 단가가 한 50% 이상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폴더블 관련된 주식의 매도 시기가 과거에는 공개 행사, 언팩 행사라고 그러죠. 언팩 행사 한 일주일 전 정도가 되면은 폴더블 관련된 주식은
판다라는 이제 지배적인 공식이 있었습니다. 과거 주가가 차별화된 양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21년 플립3 그리고 관련주의 주가가 언팩 행사 이틀 전부터 10거래일 동안 약 5에서 19% 정도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견조한 예약 판매 소식에 급반등을 다시 했습니다. 2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뒤에 예약 판매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적게는 40%, 많게는 70%가 또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했죠. 그래서 23년 언팩 행사 때는 7월 26일이 언팩 행사인데요. 그러면 최근 유출름으로 알려져 있는 전면 디스플레이가 커진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소비자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초도 판매 관련된 예약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기기 출하량은 22년에 950만 대, 올해는 1200만 대, 내년에는 1800만 대까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도약은 아마 내년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제휴사들이 부품사들의 당해 확판을 관련된 부분에서 목표 달성 관련된 부분들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폴더블 증상 가능성은 내년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제조사들이 올해 초 다수의 폴더블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삼성이 이끄는 몇 안 되는 모바일의 차별화된 요소를 평균적으로 보면은 마켓쉐어를 잃어가면서 삼성전자가 다소 조금은 좀 주춤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플립5 디자인 변경에 따른 초기 예약 판매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립을 열기 전에 바깥쪽의 화면이 대화면으로 변한다는 점. 예, 물론 뭐 예상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24년 폴더블 확판 의지가 있기 때문에 1,800만 대까지 시장이 열린다는 점이고요. 중화권 스마트폰 판매량에 관련된 빠르게 추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한 일입니다. 폴더블 기기가 삼성전자가 시작했지만 일부 스펙에서는 중국 경쟁사들이 좀 더 앞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퀄리티 부분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물방울 힌지는 중국이 먼저 만들었지만 퀄리티가 좋지 못해서 우리가 삼성폰 같은 경우는 세웠을 때 각도마다 이렇게 빳빳하게 설 수 있지만 중국 폰은 세웠을 때 각도에마다 막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 보이거든요. 물방울 힌지를 했지만 결국은 퀄리티 부분이 상당히 낮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폴드4의 좌우 간격이라든지 플립 대화면 전면 패널 이런 부분들이 폼팩트 다변화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화면 그리고 보급형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투 폴디드, 그 다음에 슬라이드블 관련된 신제품 관련된 개발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년에 모델별 그리고 여러 가지 확판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올해 한 해로 끝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뭐 내년 그리고 25년 출시가 확정됐다고 하는 애플 관련된 쪽도 폴더블 시장에 대한 부분들 조금 미뤄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KH바텍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볼 수 있겠고 그 외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 최근에 올레도스라든지 OLED 관련 쪽도 이야기가 되고 PI 필름이나 이런 쪽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핫테마로 폴더블 폰 부품 관련된 얘기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힌지 쪽이 기술력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관심 포인트군요. 네, 결국은 지금 가장 평균 판매 단가에서 눈에 띄는 게 힌지 쪽입니다. 네네. 물방울 힌지가 들어가는데 물량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단가도 50% 정도 올라가니까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네, 관련주들 KH바텍, 파트론 이게 정말 최근에 꾸준하게 시장에서 소리 없이 오른 종목이네요. 자, 다음은 박근영 부장님이 주목해보자고 말씀하시는 오늘 관심 섹터는요? 네, 최근에 IT, 자동차, 엔터 미디어 각각 이야기를 다 하시고 계시기 네. 때문에 저까지 그 이야기하면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도 이제 옷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편하게, 좀 시원하게 입고 있죠? 네. 올해 여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절 이야기를 하려고 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 관련된 어떤 현상, 그러니까 기후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곡물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좀 이야기되는데 최근 이례적으로 3년간 지속됐던 라니냐가 해소된 시점에서 지금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게 기상 변화에 대한 이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곡물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지속됐던 라니냐 때문에 곡물 주요 수출국인 남미 지역 가뭄으로 인해서 일부 파종이나 생산에 영향은 일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러시아 흑해곡물 협정이 재연장되고 라니냐 해소, 그다음에 생산 비용 그리고 특히 이제 비료 가격의 하락 때문에 주요 곡물가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국제 곡물가가 지난해 고점 대비 현재 밀 같은 경우는 56.3% 급락했고요. 옥수수는 29.4%, 대두는 25.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밀 가격이 하락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올해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미국 쪽에 2032년까지의 농업 전망 장기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은 주요 곡물인 밀, 쌀, 옥수수, 대두 가격이 23년부터 향후 10년간 비교적인
안정적인 속도로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제 곡물가의 국내 투입 시점과 환율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올해 3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곡물 가격의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 원가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흐름이 보일 것이 결국은 밀이나 팜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밀이나 팜유를 쓰는 쪽이 어디일까요? 가장 많이 쓰는 음식료 업종은 역시 라면 업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라면 업체가 3분기부터 원가 개선 흐름이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라면 업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 라면 업체들이 수출 지표다 상당히 좋게 나온 것까지 나온다면 원가 개선과 매출 증대까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야기 나오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슈퍼 엘니노 발생 현상 가능성이 80%를 넘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곡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얘기되고 있는데, 아마 엘니노는 전통적으로 어디가 많이 생기냐면 커피나 원당 재배 지역의 가뭄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슈퍼 엘니노 관련된 가능성이 진행되면서 최근에 원당, 소위 말하면 이제 설탕 가격이 이제 11년 6개월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원당 가격이 2010년 이후에 최고점을 또 경신하고 있고요. 최근 또 커피 가격 변동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부터 동남아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기록되고 있고, 원당의 주요 재배지인 인도, 태국, 중국의 원당 생산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굉장히 낮아지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로 인해서 지난 5월 달에 CJ제일제당이든지 대한제당, 삼양사 같은 경우가 업체들 대상으로 설탕 공급 가격 인상을 약 10% 정도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외식 업체들의 설탕 가격 부담 상승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당 설탕 가격을 올린 업체들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원당 설탕이 주요 원재료인 음식료 업체, 음료라든지 제과, 빈과 제빵들은 결국 일부 원재료 부담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어떤 음료나 제과, 빈과 제빵 업체들이 다 설탕만 쓸까요? 대체재로 또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가격은 올리고 설탕 대체재로 또 원재료가 들어가면서 일정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음식료 업종들도 설탕 가격 쪽에 대한 흐름, 그리고 커피 가격이 올라간다면 뭐 한국 맥널티라든지 이런 커피 관련된 상장사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뭐 정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정도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곡물가가 불안하고 사실은 어려운데, 슈거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얼마 전에 들었고요. 대체적으로는 곡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곡물가가 오를 때 가격을 인상했다가 곡물가가 안정되면 가격 안 내린다. 그렇죠. 기본적인 네. 음식료의 로직으로 음식료를 좋게 보셨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라면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농심하고 삼양식품 주가를 한번 보여주세요. 농심은 아주 쭉쭉쭉 잘 오르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양식품은 같은 라면 업체도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같이 갔거든요. 네. 최근에 삼양식품은 또 계속 하락세고요. 왜 이렇게 같은 라면 업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일단 기본적인 수출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제가 기술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최근에 체크를 다 못했기 때문에 삼양라면이 빠진 것에 대한 분석은 아직은 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수출 지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가 초코파이가 국내에서만 팔다가 이제 음식료 업종이 밸류에이션이 높지 못했죠. 네. 초코파이가 해외로 중국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수출되면서 맞습니다. 내수주의 수출화가 되면서 멀티플을 높게 받기 시작하니까 같은 실적이라도 뭐 10배를 예를 들어서 10배 받던 뭐 종목을 15배까지 네. 멀티플을 준다든지 그런 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도 국내 내수뿐만 아니라 뭐 미주나 유럽 쪽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화면 관련된 수출 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 지표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면서 아마 주가에 대한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라면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요. 농심을 많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료 가운데 주류 쪽만 좀 여쭤보고 끝낼까요? 하이트진로나 뭐 롯데칠성이나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주류 쪽에서도 상당히 그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시중에 관심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음식료, 물론 오리온은 이제 1분기 조금 어닝 미스가 났는데 관심이 많고요. 라면주 올랐는데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은 별로 탄력적이지가 않네요. 네. 네, 뭐 최근에 소주 가격도 많이 올랐죠. 네. 주정 가격이 최근에 올랐다고 해서 4월 정도에 아마 주정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와 관련된 뭐 주류 가격도 인상할 가능성이 이야기가 계속 됐기 때문에 그런데, 네. 사실 뭐 소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술을 거의 잘 안 마십니다만 소주 가격이 6, 7천 원 하면 좀 부담스러운 뭐 가격이 되겠죠. 그러다 이제 고급화 전략 때문에 뭐 세로라든지 일정 부분 조금 고급 소주도 많이 나오는데요. 옛날보다 좀 주수 관련된 뭐 소비량이
조금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 같아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좀 비싸진 부분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죠. 맥주만 해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하이트 진로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은 또 새로운 경쟁 제품이 나오면서 또 굉장히 마케팅 비용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더워지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더워지면 맥주 광고나 맥주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주보다는 맥주 쪽에 더위를 좀 타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원가 경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주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재료가 좀 올라간다는 점에서도 조금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가 올라가는 만큼 주정 가격들이 좀 올리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저항이 심합니다. 소주 가격 올리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그 음식료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구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관심 있게 종목을 좀 압축해야 될 것 같고요. 박근영 부장님의 오늘 관심 섹터는 음식료 업종이었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